냄새라도 맡게 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50년 전 그날의 약속을 나는 아직도 지키고 있단다. 냄새라도 맡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메인거리.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고 명품 매장의 화려한 조명이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이곳에 유독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하나 있었어요. 명품 갈비. 3평짜리 작은 국밥집 자리에 이제는 50평이 넘는 고급 한우 전문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은 기본이고 특수 부위는 한 접시에 3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이곳은 연예인과 재벌 2세들의 단골 맛집으로 유명했어요. 매일 저녁 6시, 시계가 정확히 6시를 가리킬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 발레 파킹 직원 김대호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다가오는 노인의 모습은 이 화려한 거리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때 묻은 작업복, 구멍난 운동화, 햇볕에 그을린 주름투성이 얼굴. 리어카에는 온종일 주워 모은 폐지와 박스가 가득했어요. 노인은 리어카를 고깃집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는 마치 정해진 의식이라도 치르듯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휴, 오늘도 왔구나. 노인은 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깃집 내부를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숯불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한우 살치살, 육즙이 흐르는 꽃등심, 직원이 정성스럽게 뒤집어주는 프리미엄 갈비살. 노인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리창 틈새로 새어나오는 고기 굽는 냄새, 마늘과 파가 타는 고소한 향, 그리고 참기름 두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까지. 아, 좋아.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저기요, 할아버지. 고깃집 매니저 정수진 씨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명품 브랜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님들이 불편해 하신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미안하네. 냄새만 맡고 갈게요. 금방 갈 테니.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시간씩 계시잖아요. 사장님이 오시면 저 혼나요. 제발 좀. 정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미 몇몇 손님들이 창밖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네. 거지 아니야? 왜 매일 저기 서 있는 거야? 가게 이미지 완전 깎아먹는데. 비싼 돈 내고 먹는데 기분 나쁘게. 창가에 앉은 30대 부부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남자는 바로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저 할아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고기 먹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젊은 홀 직원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좀 가주세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또다시 깊게 숨을 들이마실 뿐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오늘은 올까? 노인의 중얼거림이 직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못 들으셨어요. 젊은 직원이 노인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력한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고깃집 안에서 걸어 나왔어요. 민준혁? 45세. 명품 갈비의 사장이자 이 일대의 5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외식업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명품 시계,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산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사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민준혁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또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공원인 줄 아세요? 매일매일 여기 와서 구경하면 뭐합니까? 돈도 없으면서. 미안하네. 하지만 뭐가 있어요?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폐지 줍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들이 다 불편해한다고요. 민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로 냄새라도 맡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부탁이네. 뭐? 민준혁이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주변 직원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냄새를 돈 주고 맡겠다고요? 할아버지, 정신 온전하세요? 여기 최소 주문 15만 원입니다. 1,000원 몇 장 가지고 무슨. 제발이네. 냄새만 맡고 갈게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대호야, 저분 리어카 저리 치워.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게 앞에 오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발레 파킹 직원이 노인의 리어카를 억지로 밀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그건 제 것. 노인이 급하게 리어카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젊은 직원이 30m 밖으로 밀어버린 뒤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가세요. 안 가시면 정말 경찰 부를 겁니다. 민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오늘도 안 오셨구나. 노인은 결국 천천히 돌아서서 리어카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부정한 등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석양빛에 비친 노인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해 보였어요. 민준혁은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이제 좀 깨끗하네. 손님들 죄송했습니다. 오늘 서비스로 된장찌개 추가로 드릴게요. 가게 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고기 굽는 소리, 와인 따르는 소리, 즐거운 대화 소리. 하지만 30m 방 리어카 앞에 선 노인은 여전히 고깃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당신이 올 때까지. 매일.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0년도 더 된 듯 색이 바랜 흑백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작은 국밥집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희순아, 오늘도 못 만났구나. 하지만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약속했잖아. 꼭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노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고깃집 2층 창문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바생 김서연. 대학생인 그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 3개월째였어요. 저 할아버지, 왜 매일 오시는 걸까? 서연의 눈에 노인이 사진을 보며 우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노인의 뒷모습을 조용히 사진으로 찍었어요. 왠지 모를 호기심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역시나 저녁 6시 정각, 노인은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서서 고깃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또 오셨네, 정말. 정수진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김서연이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저 할아버지, 왜 매일 오시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몰라.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닐까? 돈도 없으면서 매일 고깃집 앞에서 냄새나 맡고,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그냥 거지면 다른 식당도 많은데 왜 하필 여기만 오시는 걸까요? 그것도 매일 정확히 6시에. 서연의 말에 정수진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사장님이 쫓아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김서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 할아버지, 분명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날 저녁 노인이 돌아간 후 김서연은 근처 슈퍼주인 박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 혹시 뭔가 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 혹시 명품갈비 앞에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 아세요? 아, 그분? 박인수 할아버지 말이구나. 네. 혹시 왜 매일 저기 오시는지 아세요? 박 사장님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사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요. 50년 전 저기 명품 갈비 자리에는 아주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 희순이네 국밥이라고. 김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슈퍼주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50년 전 한 가난한 의대생과 국밥집 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장 오만한 사장의 냉대. 50년 전에 말이야. 슈퍼주인 박종수 67세는 낡은 의자에 앉으며 먼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저기 명품 갈비 자리에는 희순이네 국밥이라는 아주 작은 식당이 있었어. 겨우 테이블 4개 놓으면 꽉 찰 정도로 좁았지. 하지만 국밥 맛은 정말 끝내줬단다. 김서연은 핸드폰 메모장을 켜며 집중했어요. 그 집 딸이 정희순이라고 그때 20살쯤 됐을 거야. 참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지. 아버지가 아프셔서 혼자 국밥집을 운영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 그럼 그 할아버지는요? 박인수 씨. 그때는 20대 청년이었지. 가난한 의대생이었어. 매일 저녁 6시에 국밥집에 와서 500원짜리 국밥 하나 시켜놓고 몇 시간씩 공부하곤 했지. 희순이가 오빠 밥 더 드릴까요? 하면 아니야, 괜찮아. 국물만 더 주면 돼 하면서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렇게 둘이 가까워졌고 사랑하게 됐지. 인수 씨가 의사 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대. 그리고 희순이한테 이런 말을 했다더군. 내가 꼭 의사 돼서 당신한테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고깃집 차려줄게.
매일매일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라고. 김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 뒤로는 나도 잘 몰라. 어느 날 갑자기 국밥집이 문을 닫았고 희순이도 사라졌어. 인수 씨도 의대를 그만뒀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이 동네를 떠났거든. 그럼 할아버지는 왜 다시 오신 거예요? 박종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궁금해. 10년 전쯤부터 다시 나타나셨어. 매일 저녁 6시 어김없이. 처음에는 멀쩡한 옷 입고 오셨는데 언젠가부터 폐지를 주우시더라고. 그날 밤 김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50년을 기다린다. 50년 전의 약속을. 다음 날 아침 명품갈비 주방에서는 민준혁 사장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게 뭐야? 고기를 이따위로 써는 게 어딨어. 주방장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하긴. 한 점에 5만 원짜리 고기를 다시 해. 당장. 민준혁의 성격은 까다롭고 냉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해고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일했어요. 오후 5시 30분 출근한 김서연이 매니저 정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사장님, 원래 왜 저렇게 예민하세요? 정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장님 할머니가 10년 전에 치매 걸리셨대. 그 후로 더 성격이 나빠지신 것 같아. 원래도 좀 그러셨는데. 할머니요? 응. 요양원에 계신다던데 가끔 면회 가시는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 사장님이 싫어하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익숙한 리어카 소리와 함께 박인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또 왔네, 진짜. 정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달랐어요. 마침 VIP 손님 접대를 앞두고 있던 민준혁이 창밖을 보다가 노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뭐야? 또 왔어. 민준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대호, 당장 저 사람 쫓아내.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신다고. 알겠습니다. 주차 담당 직원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노인은 평소처럼 그 자리에 서서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제발 가주세요. 미안하네. 하지만 오늘도 와야 했어. 혹시 모르잖아. 오늘 오실지. 노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김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사장실로 돌아왔어요. 사장님 안 가시는데요. 뭐? 민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밖으로 나갔어요. 할아버지, 민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냄새만 맡고, 냄새가 그렇게 중요해요. 민준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당신 같은 거지가 여기 서 있으면 우리 가게 이미지가 망가진다고요. 거지. 노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래요, 거지. 폐지나 줍고 다니면서 무슨 고깃집에 와서 냄새를 맡겠다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민준혁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김서연이 2층 창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무하잖아.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걸 드릴 테니 제발 냄새만. 10,000원. 하하. 민준혁이 크게 웃었습니다. 마침 출근하던 직원들도 그 모습을 보며 키득거렸어요. 할아버지, 여기 물 한 잔도 5,000원입니다. 10,000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어요. 아, 손님 오셨다. 민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명품 시계와 정장,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민준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민 사장. 오늘 좋은 고기 준비했지? 당연하죠. 오늘 특별히 2+1 한우 최고급으로. 그때 회장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노인에게 닿았어요. 저분은 민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저건 그냥 지나가는 거지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거지? 회장이 노인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너무 쫓아내지는 마. 좀 봐주지 그래. 예. 하지만 됐어. 들어가자. 배고파. 회장이 먼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준혁은 노인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운 좋으셨어요. 하지만 내일 또 오시면 가만 안 둘 겁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회장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오늘도 안 오셨구나. 김서연이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가씨, 미안하네. 내가 또 민폐를 끼쳤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매일 여기 오세요? 냄새를 맡으러. 그게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전 약속이 있단다. 약속이요? 여기가 원래 작은 국밥집이었어. 그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서.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50년 동안 찾았지만 못 찾았단다. 하지만 우리 약속했거든. 꼭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러니까 나는 매일 와야 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올까봐. 할아버지, 아가씨, 미안하지만 내일도 올 거야. 모레도 글피도.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사라져 갔습니다. 김서연은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50년을 기다리다니. 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다음 날, 민준혁은 경비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원 한 명 파견해 주세요. 우리 가게 앞에 매일 나타나는 노숙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절대 못 오게 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배치하겠습니다. 민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깨끗해지겠군. 그날 저녁 6시, 역시나 박인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덩치 큰 경비원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할아버지, 여기 못 오십니다. 사장님 지시입니다. 제발, 냄새만, 잠깐만,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이 노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아! 김서연이 급히 뛰어나가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가씨, 고맙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냄새도 못 맡는구나. 그 순간 김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꼭 알아내야겠어. 그리고 도와드려야겠어. 2층 창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민준혁.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무표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10년 전부터 매일 그가 면회가는 요양원의 치매 할머니. 바로 그 할머니가 매일 중얼거리는 말이 무엇인지. 명품 갈비. 6시. 약속? 기다려야 해. 그리고 그 할머니의 이름이 바로 정희순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삼장 할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과거. 김서연은 그날 밤 퇴근 후에도 박인수 할아버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의 약속.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오전 그녀는 일찍 동네에 나와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골목 안쪽의 작은 세탁소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50년 전 이 동네에 있던 국밥집 기억하세요? 세탁소 주인 이순자 할머니 72세는 다리미질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순이네 국밥? 물론 기억하지. 내가 그때 25이었으니까. 그 집 국밥은 정말 맛있었어. 새벽 4시부터 사골을 끓여서 국물이 진했거든. 그 집 딸이 정희순이라고 했던가요? 맞아. 희순이. 참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혼자 가게 꾸려나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했어. 이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매일 오는 의대생이 있었지. 박인수라고.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어.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정말 반짝반짝 빛났거든. 어떻게 둘이 가까워졌어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 청년이 말이야, 매일 저녁 6시에 와서 500원짜리 국밥 하나 시켜놓고는 밤 10시까지 앉아 있었어. 의학책 펼쳐놓고 공부하는데 희순이가 물 한 잔 갖다 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국물 리필해주면 또 고맙다고 하고. 그럼 사장님은요? 오래 앉아 있는 걸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희순이가 그랬대. 괜찮아요, 오빠. 공부 다 하고 가세요. 저도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사랑에 빠진 거지, 뭐. 김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진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정확히는 나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국밥집이 문을 닫았거든. 그리고 희순이도 사라졌어. 인수 씨도 다시는 보지 못했고. 김서연은 다음으로 동네 이발소를 찾아갔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철수 이발사는 손님 머리를 깎으며 말했어요. 박인수, 그 친구 알지? 정말 성실한 청년이었어.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면서 의대 다녔거든.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과외,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왜 의대를 그만뒀대요? 김철수의 가위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희순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큰 수술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지. 그때 인수가 자기 학비랑 생활비 다 털어서 도와줬다던데. 그래서요? 그래도 부족했나 봐. 결국 희순이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 아버지 병원비 대신에. 김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강제로요? 강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 희순이도 아버지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야. 박인수 씨는요? 그 친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의대도 그만두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몰라. 이 동네를 떠났으니까. 김서연은 오후 내내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모았어요. 구멍가게 주인, 오래된 약국 할머니, 동네 파출소 경찰까지 조각조각 모아진 이야기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50년 전 1975년 가을, 좁고 낡은 희순이네 국밥 안,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작은 식당에서 20살 정희수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내오는 모습. 여기 국밥 나왔습니다. 밝은 목소리, 예쁜 미소. 저녁 6시.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2살 박인수. 낡은 가방에 두꺼운 의학책을 가득 넣고 깨끗하게 빨았지만 낡은 셔츠를 입은 모습. 어서 오세요, 오빠. 희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늘도 국밥 하나죠? 응, 고마워. 인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의학책을 펼쳤습니다. 희순이 국밥을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오늘 시험 어땠어요? 그럭저럭. 근데 다음 주에 큰 시험이 있어서 걱정이야. 오빠는 똑똑하니까 잘할 거예요. 희순의 격려에 인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내가 매일 응원해 주니까 힘이 나. 고마워, 희순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날 밤 10시. 마지막 손님들이 다 나가고 희순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희순아. 인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오빤. 내가 의사 되면 말이야. 인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한테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고깃집 차려줄게. 매일매일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약속할게. 희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저는 고깃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오빠만 있으면 돼요. 아니야. 너는 평생 고생만 했잖아. 내가 꼭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국밥집 앞에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꼭 의사 돼서 돌아올게. 기다려줄 수 있지? 네, 오빠. 평생 기다릴게요. 여기서 매일 저녁 6시에 김서연은 모은 정보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오후 5시 30분. 김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 오시면 꼭 여쭤봐야겠어. 정확한 이야기를. 저녁 6시 정각.
예상대로 박인수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나타났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못 오신다고. 제발, 오늘만, 오늘 혹시 모르잖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서연이 몰래 뒷문으로 나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저 좀 따라오실래요? 아가씨, 제가 차 한 잔 사드릴게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근처 작은 다방. 김서연은 할아버지 앞에 따뜻한 커피를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동네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50년 전 이야기.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정희순. 그분 이름이 정희순 맞죠?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희순이. 내 평생 단 한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헤어지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희순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출혈이었지. 큰 수술이 필요했는데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이 필요했단다. 그래서요? 나는 가진 게 없었어.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학비 내는 형편이었으니까. 그래도 악착같이 모았지. 친구들한테 빌리고 아르바이트 2개 더 늘리고 6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200만 원을 모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지. 그 사이에 희순이 아버지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그때 부잣집에서 동대문에서 포목상을 하는 50대 호라비가 있었어. 희순이를 보고 청혼을 했지. 조건이 병원비 500만 원과 앞으로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거였어. 김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희순이는 거절했어.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 희순아, 내가 행복해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셨대. 결국 희순이는 아버지를 위해 그 집으로 시집을 갔지. 할아버지는요? 나는 헤어지는 날 희순이를 만났어. 희순이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지. 오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오빠 인생 망치지 말고 꼭 의사 되세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우리 국밥집 자리에서 저녁 6시에 약속해요라고.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찍은 2사람의 사진. 이게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50년 전 그날. 김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매일 6시에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응. 50년 동안. 혹시 희순이가 올까봐. 약속을 지키려고 올까봐. 매일매일 갔단다.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세요? 할아버지 정말 가난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가난하지 않아. 의대는 그만뒀지만 사업을 했거든. 작은 무역회사. 잘 되어서 지금은 빌딩도 하나 있어. 그럼 왜? 희순이가 날 못 알아볼까봐. 내가 잘 살고 있으면 희순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간 거야. 희순이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 나도 잘 살지 못했어. 그러니 우리 이제라도 함께 살자고.
김서연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50년을, 응, 5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희순이를 사랑했으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명품 갈비의 화려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제일 비싼 고깃집 차려주겠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자리에 정말 비싼 고깃집이 생겼더구나. 하지만 그건 내가 차려준 게 아니지. 김서연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순 할머니 꼭 찾아드릴게요. 고맙구나, 아가씨. 하지만 50년이야. 이미 희순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거고 자식들도 있을 거야. 이제 와서 내가 나타나면 희순이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저 희순이가 행복했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 자리에 갈 뿐이지. 그날 밤 김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정희순 할머니를 찾아야 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해.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구청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혹시 정희순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분 찾을 수 있을까요? 70대 후반이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제발이요. 제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찾으시는 분이에요. 담당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정희순? 혹시 동대문 포목상 김 사장 부인 말하는 거예요? 김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혹시 아세요? 그분이라면 10년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실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동네 담당이었거든요. 요양원이요? 어디죠?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평안요양원이요. 거기 계실 거예요. 김서연은 당장 요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단 출근 시간이 다가와 명품 갈비로 향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 바로 가봐야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민준혁 사장이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가는 곳이 바로 그 평안요양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치매 할머니가 바로 자신의 친할머니 정희순이라는 것을, 사장 50년 전의 약속과 비극, 1975년 겨울, 50년 전. 희순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500만 원 만들어 올게. 22살 박인수는 희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 복도, 중환자실 앞. 희순의 아버지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됐어요. 오빠가 모은 돈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잖아. 내가 반드시.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희순아, 결혼하자. 포목상 김만석 53세의 희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름진 얼굴, 돈 냄새가 진동하는 남자. 병원비 500만 원, 지금 당장 낼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평생 편하게 살게 해줄게. 희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난한 의대생, 그 친구가 언제 돈을 모으겠어? 아버지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바로 그때
희순의 아버지가 침대에서 희순을 불렀어요. 희순아,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아버지,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내가 행복해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김 사장님, 좋은 분이야. 저분과 결혼해라.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다. 희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일 후, 작은 국밥집 앞, 마지막 만남. 희순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오빠. 오빠 잘못 아니에요. 저도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나는 어떻게, 너 없이. 희순이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약속해요. 꼭 의사 되세요. 그리고 희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여기 우리 국밥집 자리에서 저녁 6시에 꼭요. 희순아,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 기다릴게요. 오빠도 기다려줘요. 그래, 약속할게. 반드시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희수는 돌아서서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인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희순아, 미안해. 미안해. 김서연은 옛날 일들의 이야기를 동네 어르신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 후로 인수 씨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의대를 그만두고 이 동네를 떠났으니까. 희순이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아들 하나 낳았대요. 남편이 10년 전에 죽고 지금은 치매 걸려서 요양원에 있다던데. 김서연은 그날 저녁 퇴근 후 바로 평안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순 할머니 면회 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아니지만 할머니를 아는 분의 부탁으로.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가족 아니면 면회가 어려운데.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민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연이 깜짝 놀라 몸을 숨겼어요. 사장님이 왜 여기에? 민준혁은 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서연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침대에 누운 할머니가 보였어요. 70대 후반,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 할머니, 준혁이에요. 손자. 하지만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갈비. 6시. 가야 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또 그 얘기예요? 할머니, 명품 갈비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약속했어. 6시에 거기서 만나기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수야, 기다리고 있어. 꼭 와줘. 민준혁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그분은 안 와요. 50년이나 지났는데. 김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희순 할머니, 사장님 할머니였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아직도 박인수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은 박인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정희순 할머니. 뭐?
정말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어디 계셔? 건강하셔. 강남 평안요양원에 계세요. 그런데 김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10년 전부터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세요. 명품갈비 6시 약속 인수야라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희순이가 나를 기억해? 네. 치매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할아버지와의 약속만은 기억하세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가야 해. 희순이한테. 할아버지, 잠깐만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 명품갈비 사장님이 할머니 손자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네. 할아버지를 매일 쫓아낸 그 사람이 할머니 손자예요. 오장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희순이 손자가 나를 쫓아냈다고 박인수 할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김서연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머니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희순이만 힘들어져. 왜요? 이제 만나셔야죠. 아가씨는 몰라. 희순이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있어. 이제 와서 내가 나타나면 그 가족들한테 희순이가 어떻게 보이겠어. 평생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게 알려지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저 멀리서라도 희순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김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품갈비. 김서연은 민준혁을 따로 불렀어요. 사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바쁘니까 빨리 말해. 매일 우리 가게 앞에 오시는 그 할아버지. 아시죠? 민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지? 왜? 또 왔어? 사장님, 그분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김서연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사장님 할머니가 50년 동안 기다린 분이에요. 뭐? 민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기다린 사람? 네. 박인수라는 분이에요. 할머니 첫사랑이자 50년 전에 결혼 약속했던 분이에요. 김서연은 지난 며칠간 알아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50년 전 국밥집 이야기, 가난한 의대생과 국밥집 딸의 사랑,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매일 저녁 6시 약속. 민준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지?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그래서 아들도 낳고.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매일 뭐라고 하시는지. 명품갈비 6시 약속 인수야라고 하시잖아요. 민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설마. 그래서 사장님이 할머니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명품갈비를 차리신 거잖아요. 혹시나 해서. 민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할머니가 계속 중얼거렸던 말. 명품갈비. 가야 해.
6시에 민준혁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정말로 그 자리에 명품 갈비라는 이름의 고급 한우 전문점을 차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모시고 나올 용기는 없었어요. 치매 환자를 데리고 영업하는 건 무리니까 김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대신 매일 오는 그 할아버지를 쫓아내셨던 거죠? 할머니 대신 민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분이 박인수라고? 네. 할머니가 평생 기다린 분이에요. 민준혁은 그날 밤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침대에 누운 정희순 할머니는 여전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박인수, 그분 아세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인수야. 할머니가 그분을 사랑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랑해. 지금도 계속. 할머니. 민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분이 매일 우리 가게 앞에 오셔요.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가야 해. 6시에. 약속했어. 늦으면 안 돼. 할머니, 제가 그분을 모셔올게요. 할머니를 만나게 해드릴게요. 민준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야. 매일 쫓아냈던 그 할아버지, 거지라고 가게 이미지 망친다고 물까지 뿌렸던 그 사람. 그분이 바로 할머니가 평생 기다린 사람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민준혁은 김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 연락처 알아? 네, 제가 알아낼 수 있어요. 알아내서 모셔와. 제대로 모셔와. 내가 직접 사과드려야겠어. 그날 오후 김서연은 박인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사장님이 모든 걸 아셨어요. 이제 할머니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 모습으로는 희순이를 만날 수 없어. 왜요? 50년 전에 약속했잖아. 내가 의사 되어서 성공하면 만나자고. 근데 나는 의사도 못 됐고. 하지만 할아버지, 사업 성공하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희순이가 모르는 일이야. 희순이 기억 속에 나는 가난한 의대생이거든. 갑자기 잘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희순이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할머니는 치매세요. 50년 전 기억만 남아 계세요. 할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6장 4장에 숨겨진 비밀. 사흘 후 민준혁은 명품 갈비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특별 예약이 있습니다. 다른 손님은 받지 마세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사장님이 직접 예약 손님 맞이하신다고? 누구길래? 정수진 매니저가 준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고급 한우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 특별히 해. 사장님이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셨어. 오후 6시 김서연은 박인수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깨끗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면도도 했어요.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
품이 있는 노신사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고맙네. 떨리는구나. 50년 만에 희순이를 만난다니. 할아버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명품 갈비 앞. 민준혁이 직접 나와 할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박인수 선생님.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몰라 뵙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평생 기다리신 분을 거지 취급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들어오시죠.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준혁은 그날 오전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모셔왔습니다.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간호사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특별석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은 정희순 할머니. 여전히 멍한 눈빛이었지만 오늘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희순아.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인수. 야. 그래. 나야. 인수야. 50년 만이구나.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약속 시간에 못 왔어. 50년이나 늦었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왔구나. 드디어 왔어. 치매로 모든 걸 잊었던 할머니.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인수야, 보고 싶었어?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희순아.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혁과 김서연 그리고 모든 직원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민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자 준혁이에요.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50년 전 할머니와 박인수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것처럼 최고급 고깃집에서 최고급 한우를요. 테이블 위에 2+, 특등급 한우가 차려졌습니다. 살치살, 꽃등심, 갈비살, 최상급 고기들. 할머니,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이 가게가 두 분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민준혁이 직접 고기를 구워드렸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고소한 냄새. 참 좋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냄새를 맡으러 매일 왔어. 너를 만나고 싶어서. 미안해. 내가 먼저 왔어야 했는데.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 6시에 여기 오려고 했는데 못 왔어.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이제라도 만났잖아. 두 사람은 50년 만에 함께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인수야, 내가 약속 지켰구나. 제일 비싼 고깃집에서 고기 먹게 해준다고. 그래.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 식사 후 할머니가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인수야, 의사 됐어? 할아버지가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 못 됐어. 미안해. 내 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느라 의대 그만뒀어. 괜찮아. 의사 아니어도 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수야, 나 행복했어. 아들도 낳고, 손자도 보고,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미안해. 다른 남자와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나도 그래. 평생 너만 생각했어. 민준혁은 두 분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는 그동안 할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치매, 계속된 중얼거림, 명품 갈비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이 이 사람, 박인수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밤 9시, 정희순 할머니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셔야 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인수야, 또 만날 수 있지? 그럼, 내일도 올게. 매일 올게. 약속? 약속해.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인수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희순아. 할머니가 떠난 후 박인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혁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께 해드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부터 매일 오세요. 제가 할머니 모셔올게요. 두 분이 매일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정말입니까? 네.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것 같습니다. 7장 운명적인 재회. 다음 날부터 박인수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6시에 명품 갈비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어카가 아니었어요. 깨끗한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혁은 매일 오후 5시에 요양원에서 할머니를 모셔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박인수 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인수 온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치매로 아침에 먹은 밥도 기억 못하는 할머니였지만 박인수 할아버지만큼은 기억했어요. 저녁 6시, 두 분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희순아,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인수야, 내가 있으면 다 맛있어. 할아버지가 직접 고기를 구워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고마워. 행복해. 주변 직원들도 가끔 들어오는 손님들도 두 분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게 부럽네요. 50년을 기다렸다니 진짜 사랑이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늘 요양원에서 밥을 2그릇이나 드셨대요. 간호사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말을 거시고, 예전에는 하루 종일 멍하니 계셨는데 요즘은 많이 밝아지셨어요. 박인수 할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생겼어요. 50년 동안 짐을 진 것 같았는데 이제야 내려놓은 기분이야. 할아버지가 김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생애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 아직 마지막이라고 하시기 일러요. 할머니랑 더 오래 행복하셔야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할머니, 민준혁이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렴입니다. 고령의 치매까지 있으셔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며칠 안에 박인수 할아버지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희순이, 이제 가는 거야? 민준혁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계셔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래, 그래야지.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24시간 병실을 지켰어요. 희순아, 나야. 들려?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인수, 아, 그래, 나야. 여기 있어. 내 곁에. 고마워. 와줘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할머니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어요. 인수야. 응, 희순아. 우리 50년 전에 약속했지? 그래. 다시 만나자고.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약속? 지켰네. 우리 둘 다. 그래. 지켰어. 인수야. 나 후회 없어. 다른 남자와 살았지만 마지막에 너를 만났으니까 나도 후회 없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함께하자. 그래, 약속할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희순아. 그날 밤 11시 47분, 정희순 할머니는 박인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희순아, 희순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준혁과 김서연, 간호사들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편히 가세요. 민준혁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프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니 행복하셨죠? 팔짱 남겨진 사람들의 깨달음.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정희순 할머니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3일 동안 영정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희순아, 먼저 가서 기다려. 나도 곧 갈게. 장례식 마지막 날, 민준혁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유언이 있었습니다. 유언? 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박인수 할아버지 잘 모셔라. 그분이 내 진짜 사랑이었다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50년 기다려줘서 고맙다. 행복했다고. 희순아. 장례를 마친 후 박인수 할아버지는 명품 갈비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김서연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제 혼자 오니까 허전하구나.
할아버지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 민준혁이 직접 고기를 구워왔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네. 할아버지, 제가 사과할 게 있습니다. 민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 할아버지를 거지라고, 가게 이미지 망친다고, 물까지 뿌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나도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사장님, 할아버지가 민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나는 가난하지 않아. 폐지를 주어야 할 만큼. 네, 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강남에 빌딩도 하나 있지. 직원도 10명이 넘고. 민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희순이가 날 못 알아볼까봐. 내가 잘 살고 있으면 희순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사람처럼 꾸민 거야.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대한무역 대표이사 박인수. 50년 동안 희순이를 잊지 못해서 결혼도 안 했어. 사업만 했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의미가 없었어. 희순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하지만 마지막에 희순이를 만났어.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이야.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혁은 그날 이후 크게 달라졌어요. 대호야, 저분 혹시 힘들어 보이면 음료수라도 드려.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보면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연이 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직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수진아, 오늘 수고했어. 일찍 퇴근해. 사장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각박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품 갈비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모습도 초월한다. 박인수, 정희순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아래 50년 전 국밥집 앞에서 찍은 두 분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매일 저녁 6시, 박인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명품 갈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아 고기를 먹었어요. 희순아, 오늘 고기 맛있네. 너도 그렇지? 빈자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50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2주였지만 행복했어. 김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조건도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없는. 3개월 후 박인수 할아버지는 명품 갈비에 큰 기부를 했습니다. 이걸로 힘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 대접해 주세요. 특히 외로운 노인분들. 할아버지, 이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준혁은 희순이네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독거노인 10분을 초대해서 무료로 고기를 대접했어요. 어르신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1년 후 박인수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희순아,
이제 간다. 기다렸지? 이번엔 영원히 함께하자.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명품 갈비 직원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도왔던 수많은 이웃들. 할아버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민준혁이 조사를 읽었어요. 50년을 기다리고 2주를 함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명품 갈비 창가 자리. 이제는 두 분의 사진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영원히 비워두겠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와 정희순 할머니를 기억하며 민준혁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매일 저녁 6시 그 자리에는 두 분이 좋아하던 국화꽃이 놓입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50년의 기다림, 영원한 사랑.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김서연은 이 이야기를 SNS에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군요.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명품 갈비는 더 이상 단순한 고깃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는 곳이 되었어요. 민준혁은 매일 아침 할머니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기다린 사랑,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박인수 할아버지와 정희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명품 갈비 창가 자리에서 매일 저녁 6시에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